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기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콘텐트리 중앙이라고 좀 이름도 복잡하고 좀 어려운 그런 회사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회사는 그 중앙일보가 최저주로 있는 그 컨텐츠 회사인데요. 그 극장 체인점도 갖고 있습니다. 메가박스라는 극장 체인점도 갖고 있고, 또 영화를 제작, 판매하기도 하고, 또 배급도 하죠. 그리고 드라마도 제작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에도 이 관련된 컨텐츠들을 납품하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컨텐츠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입니다.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이 뭐 JTBC TV를 통해서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봐왔던 옥시부인전, 이게 그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나름대로 좀 성공한 드라마로 불리지만 일본에서 이게 이제 그 옥시부인전이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좋은 호응과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그 콘텐츠가 잘 만든 웰메이드라는 소리죠.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 말 그대로 잘 만든 콘텐츠가 나와주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이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코로나 때 이제 메가박스 극장 체인점을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꽤 크게 받았죠. 그러면서 직접 영화 제작이나 드라마도 하기 때문에 이 영화 산업 전체가 다 힘들었는데 그 영향이 마지막까지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나름대로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,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 이 그러니까 불황 속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 이 적자였던 이 실적을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. 이건 무엇보다도 뭐 특히 이제 중국의 한한령 완화로 또 해제 가능성에 의해서 중국으로의 컨텐츠 판매가,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죠.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웬만큼 흥행 실적을 하면 중국에서는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박을 낼 수 있는, 이제 그게 이제 그 우리가 웰메이드라고 부르는 그런 작품들은 중국 사람들 볼 땐 굉장히 충격적인, 그들의 의식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이러한 그 인식 차이나 수준 차이가 중국 시장이 우리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하나의 그 발판이랄까요? 버팀목이 돼주는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런칭을 하고 개봉을 해서 이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와도 중국이라는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에 이 런칭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. 이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넷플릭스라는 미국 이 컨텐츠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컨텐츠를 공개하는 그런 그 공급망을 갖고 있으니까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 K 컨텐츠를 런칭하는 것과 같은 그 중국만의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. 거기서 이제 우리 컨텐츠에 대해서 2017년 그 한한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 이런 컨텐츠 산업에도 자극제가 되어 있었는데 한한령 이후에는 또 이렇게 한풀 꺾였죠. 그러면서 중국은 뭐 애국 소비다 뭐 그래가지고 그 말 그대로 이제 국뽕 영화 이런 거 중심으로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갔습니다. 그러다 보니 솔직히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뭐 중국군이 뭐 열악한 환경에서 미군을 이긴다, 뭐 한국 전쟁 배경의 그런 드라마, 그러니까 영화들이, 전쟁 영화들이 뭐 흥행을 좌지우지하고,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중국의 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수준이 그 국뽕에 젖어들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.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의 이런 콘텐츠들이 새롭게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이것도 중국에 굉장히 큰 그 충격을 주면서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갈 수도 있죠. 특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죄송합니다. 워낙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단번에 장악할 수도 있죠. 자, 그래서 요번에
이 메가박스가 이제 상영을 하거나 자체 제작을 통해서 이제 그 크랭크 이제 타이틀을 올리는 것들을 보면 2월 달부터 꾸준히 작품들이 이어집니다. 이게 이제 직접 만든 백수아파트나 야당 같은 이런 영화는 말 그대로 자체적으로 제작까지 했기 때문에 투자도 하고 여기서 흥행에 성공하면 수익이 꽤 크게 잡히는 것이죠. 그리고 해외에서도 로버트 패티슨이나 스티븐 연 주연의 미키 17 이게 이제 굉장히 작년부터 시장에서 관심이 많던 영화인데 이게 이번에 상영을 합니다. 이게 개봉을 하는데 2월 28일 날 6월 마지막 날 개봉을 하고 벌써부터 이 영화를 감독한 한국분 봉준호 감독인가 그분 맡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벌써 연예기사나 이런 쪽에서는 미키 17에 대한 그 뉴스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흥행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케팅 팀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지금 이 콘텐츠의 중앙은 지난해 4분기 때 그때 이제 그 12월 달 초에 있었던 이 윤석열의 불법 비상기업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그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이 대목을 날려버렸습니다. 그래서 이 콘텐츠의 중앙도 별로 실적이 좋진 않죠. 그리고 요번에 그 컨텐츠 라인업 보면 JTBC 통해서 이제 방영되는 드라마들 이게 SLL이라는 건 자회사인데요. 이건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근데 직접 제작을 하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들이 성공을 하면 이 드라마들을 다시 넷플릭스에 팔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국내 OTT인 이제 티빙 이런 데로 또 올릴 수가 있고 그 디즈니 플러스에도 넷어프를 또 이제 공개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들이 성공을 해주면 이 실적도 고스란히 이제 받아드는 것이죠. 그리고 2분기 때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요. 그리고 이제 요번에 2025년 투자 배급 라인업 보면 백수아파트니 야당 앞에서 이제 그 메가박스를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영화들은 직접 메인 투자를 하기도 하고 배급까지 책임지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런 작품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잘 돼야만 이 콘텐츠의 중앙의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이죠. 남의 걸 갖다 걸어서 메가박스에서 먹는 거는 극장 수입의 50%밖에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메인 투자까지 해서 수익이 나는 건 전체 거 마지막까지 다 포함하면 이제 제작자이기 때문에 한 60% 정도를 가져가는 거죠, 수익이. 자, 그래서 작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그 매출 외형도 줄었고, 왜냐면 연말 대목인데 대목에 이제 재미를 못 봤으니까 그 매출 외형마저도 줄어들었고, 영업 손실도 670억에서 459억, 그나마 좀 영업 손실은 좀 줄어든 편이죠. 단기 순손실도 지금 542억 정도 발생한 상태고요. 자, 그리고 이 콘텐츠리 중앙의 최대주는 중앙 P&I라는 회사인데요. 이 회사 38.63%를 갖고 있고 중앙일보도 2.44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최대주 쪽이 42.24% 꽤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근데 요번에 이제 그 전환사채를 예전에 1,000억 원 정도 발행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200억 원을 지난 12월 24일 날 지난 4분기 때 200억을 사들였습니다. 이거는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채권자 쪽에서 이제 풋옵션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전환사채가 한 8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.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주식을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향후 주가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 800억 중에서 또 일부가 풋옵션을 행사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지금 적자인데도 이렇게 그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 풋옵션 행사에서 현금을 받아갈 경우에는 이 콘텐츠리 중앙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빠르게 고갈되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 유상증자나 아니면 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. 전환사채 같은 것들 또 발행을 한다든가 차환 발행을 하는 것이죠.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져야만 이런 전환사채나 이런 또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콘텐츠리 중앙에 대해서 지난 연말 4분기 실적이 발표나고서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각 증권사들마다 목표 주가를 좀 올려잡기도 하고 있습니다.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14,000원으로 굉장히 높여 잡은 상태고요. 삼성증권은 11,500원으로 좀 짠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외국인 투자나 국내 기관 투자를 봤을 때 기관 투자가들은 꾸준히 사들이면서 드디어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죠.
그리고 이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한알령이 해제되면 지금 그동안 한알령 기간 동안 판매하지 못했던, 즉 수출하지 못했던 그런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알령 완화와 함께 곧바로 중국에다가 이전 작품들을 바로 런칭할 가능성이 큽니다. 중국의 OTT나 중국의 방송국을 통해서 방영을 하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이런 그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 중국 한알령 그 해제가 자연스럽게 실적 개선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한 것이죠. 그런 면에서 이 콘텐츠리 중앙이 그 올해 2025년 실적 개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주가가 아주 터졌죠. 주가가 뭐 187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지금 그동안 이제 주가 거래량이 굉장히 적었던 종목인데 이 187만 주나 터지면서 주가도 급등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24.72%나 급등했으니까 요 근래에 보기 드문 급등세를 나타내 준 것이죠.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에 대한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은 이 콘텐츠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갖고 있는 K 콘텐츠를 갖고 있는 모든 업종 중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그만큼 중국이라는 이런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 시장에 그 과거 지금 새로운 지금 신작들도 갖다 팔 수 있지만 과거에 이 어떻게 말할까요? 그 좀 한알령 기간 동안 이미 만들어 놓고 이 성공했던 실패를 했던 간에 이 완성된 작품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작품들은 그 중국의 OTT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재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거죠. 이미 회계적으로 다 처리가 됐고 원재료비나 이런 것에 대한 처리가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팔리기만 하면 그 잡수익으로 바로 잡히는 겁니다. 회계적으로. 그러면 실적에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이게 이제 요즘 컨텐츠들이 한꺼번에 급등하는 그 이유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난번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갖고 이런 컨텐츠,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, 그래서 미리 가서 이제 돗자리 깔고 기다리신 분들은 오히려 그 남들이 돌아보지 않을 때 저가에 살 수 있었고, 저가에 샀기 때문에 오늘같이 뭐 급등했을 때 뭐 바로 차익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그 발목에서 잡은 주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투 이상에서 팔 수 있는, 물론 상투 이상이란 있을 수 없지만 상투 가까이 끌고 가서 인내심 있게 버티기만 하면 충분히 더 좋은 그 차익을,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. 이거는 실적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